13. 끼찌는 오찬이 끝나고 야회가 시작될 때까지 방금 결정장에 나서려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심장은 방망이질 하듯 두근거리고 여러가지 어지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들 두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오늘 밤이야말로 자기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되리라는 것을 끼찌는 느끼고 있었다. 그래 그 여자는 끊임없이 두 남자의 모습을 혹은 따로따로 혹은 한꺼번에 자기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지나간 나날을 생각하면서 끼찌는 흐뭇하고도 정다운 심정으로 레윈과의 관계를 회고하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레윈과 죽은 오빠와의 우정에 대한 추억은 그와의 관계에 각별한 시적인 매력을 더하여 주었다. 자기에 대한 레윈의 애정, 끼찌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여자에게 있어 잠옷 대견하고도 즐거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끼찌는 레윈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절로 가벼워졌다. 이렇듯 레윈을 대할 때 끼찌는 자신을 더없이 순박하고 티 없는 인간으로 느꼈지만 한편 우론스키의 일을 회상할 때면 비록 그가 가장 사교적인 천연스러운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거기에 무엇인가 거짓이 엉키어 있는 듯한. 그나마 상대편에 그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극히 소박하고도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끼찌 자신에게 거짓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론스키와의 미래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여자의 눈앞에는 휘황찬란한 행복에 넘친 전망이 펼쳐지는 것이었으나 한편 레윈과의 미래는 그저 안개 속을 바라보듯 막연한 것이었다. 야회복을 갈아입으려 2층에 올라간 끼찌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오늘 자기가 평소에 드문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과 자기의 온갖 힘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척 기쁘게 생각하였다. 사실 그것은 이제 닥쳐올 일을 위하여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끼찌는 자기 외양이 아주 침착할 뿐더러 몸가짐도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고 우아함을 느끼었다. 오후 7시 반, 끼찌가 객실에 내려가기가 바쁘게 하인이 들어오더니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윈 씨가 오셨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부인은 아직 자기 방에 있었고 공작도 여태 나오지 않았다. 그렇구나. 하고 끼찌는 생각하였다. 그는 전신의 피가 일시에 왈칵 심장에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백지장같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레윈이 이렇게 일찌감치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청혼을 하려는 심산에서라는 것을 이제 끼찌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여기에서 비로소 모든 문제가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문제가 다만 자기 일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기는 행복할 수 있으며 또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 순간 자기는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모욕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모욕을. 그러나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있다면 다만 정다운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모한다는 그것뿐이다. 그렇지만 딴 도리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달리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아, 이런. 이제 내 입으로 그이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한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고 그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무엇라 말해야 하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노라고 말할까? 아니야. 그건 못할 말이야. 차라리 도망쳐버리는 게 낫지. 그래, 피해야겠어. 그가 이미 문간을 나서려는데 때마침 레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그건 정직하지 못한 짓이다. 내가 무슨 겁낼 일이 있담? 난 별로 나쁜 짓을 난 별로 나쁜 짓을 한 건 없는데. 아무려나 피치 못할 일을 가지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리고 참, 그이 앞에선 쑥스러울 것도 없을 테니까. 아, 벌써 들어오시네.
불을 내뿜는 듯 번뜩이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건장하면서도 겁을 먹은 듯한 레윈의 모습을 발견하고 끼찌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그는 마치 용서를 빌기라도 하는 듯 레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제가 너무 채신 없이 너무 일찍 온 것 같군요. 하고 텅 빈 객실 안을 휘둘러보며 레윈은 말하였다. 그러나 일이 자기 기대대로 되어 사랑을 고백하는데 방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자 그의 얼굴에서는 불안에 찬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아니에요. 하고 대답하며 끼찌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실상 저는 끼찌씨 혼자 계신 틈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하고 용기를 잃을까 두려워서 처녀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주춤하고 선 채 그는 말을 시작하였다. 어머님이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어머님은 어제 너무 피로하셔서 그럽니다. 어머님은 끼찌는 스스로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애원하는 듯한 부드러운 눈초리를 레윈의 얼굴에서 떼지 않고 이렇게 떠듬거렸다. 레윈은 흘끔 처녀의 얼굴을 넘겨다보았다. 그러자 곧 끼찌는 낯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제가 앞서 끼찌씨에게 말씀했지요. 오래 묵게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노라고.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끼찌는 이제 떨어져 나올 말에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는지 자기로서도 몰라 하며 점점 더 고개를 깊이 숙이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고 그는 다시 한번 곱씹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올라온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어름어름 중얼거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 밖에 내기가 무서운 말은 이미 해치웠다는 것을 느끼며 레위는 잠깐 말을 끊고 끼찌를 마주 쳐다보았다. 끼찌는 상대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들먹거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금 황홀한 희열에 잠겨있는 것이었다. 끼찌의 마음은 정녕 행복감에 차 있었다. 레윈의 입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이 자기에게 이처럼 강렬한 감동을 주리라고는 그로서도 전혀 생각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심경은 얼마 계속되지 못하였다. 다음 순간 그 여자의 눈앞에는 우론스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맑고도 진실한 빛이 어린 눈을 들어 레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상대편의 절망적인 얼굴에 부딪히자 성급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방금 1분 전까지만 하여도 그 여자는 얼마나 그에게 가깝고도 또 얼마나 그의 생활에 중요한 존재였던가. 그러던 것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인연이 없는 먼 인간으로 되었는가. 필경 그렇게 될 것이었지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레윈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만 나오려고 하였다.